그래서 무슨 홀짝홀짝 배분하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을 달라, 이거는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지역구 요구하는 것은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 천재더라고. 기선제압을 딱 한 거예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딱 했잖아요. 거기서 승기를 딱 잡은 거예요. 그건 맞아요. 예상보다 진도를 지금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전당원 투표도 정청래가 주장하는 거 보니까 지도부에서 교감이 있겠거니 하고, 병립형으로 가는 줄 알았지. 또 정청래가 전체방에 글을 막 장황하게 여러 개 막 올리고, 그래서 병립형으로 다 가는 줄 알았어요. 소수 정당들도 병립형으로 가는구나 그러면서 정청래를 규탄까지 했어요. 대체적으로 다 병립형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으로 가자 하면서 당내도 진압이 되고 소수 정당에서도 어느 정도 깜짝 놀라면서 빠른 속도로 협상이 진행될 것 같다라고 보고드립니다. 소수 정당 중에 가장 큰 정당은 녹색정의당인데, 근데 녹색당이 민주당 주도 연합비례에 참여하면 안 된다. 연동형을 하려는 추진은 사표를 방지하고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차지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대체적으로 봤을 때 녹색정의당은 3%에 못 미치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옵니다. 3%가 돼야 한석을 얻는 거예요. 정당의 지지율 가지고 배분해보자 이란 말이죠. 연동형을 주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지율대로 의석수를 가져가자라는 거예요. 좋다. 지지율을 한번 그러면 해보자. 조사를.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자. 라고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홀짝홀짝 배분하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을 달라. 이거는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지역구 요구하는 것은요? 정의당이 노리는 지역구 몇 군데 있단 말이죠? 개별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노회찬 의원하고 우리 당 후보하고 단일화해서 우리 후보가 안 나가고 노회찬 후보가 나갔거든요. 그런 적 있죠. 그렇듯이 둘이 합의를 한다면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중앙당에서 양해 사항이지 않을까. 근데 민주당 후보가 나가야 이기는데 그냥 정의당 후보가 나가라. 그래서 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한석을 더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식은 경선이다. 그런 지역구를 요구한다면 그럼 경선한다. 양쪽 후보가 한번 상의해봐라. 지역구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각자 출마하는 거죠. 지역구가 제가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몇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거기만 특별하게 경선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명분은 성립하지 않죠. 민주당은 부자정당 아니냐. 그 의석 몇 개 안 되는 거 그거 우리 달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국민의힘한테 그 의석을 내주면 어떡할 거예요?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겠죠. 어쨌든 그게 깨지면 그냥 각자 출마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다급한 것은 통합형 비례정당을 창당하는 겁니다. 창당 작업은 민주당 당직자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하고 있고 이미. 당명을 정하는 거. 그리고 당 대표를 누구로 할 것인가. 당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이 정당으로 비례가 10석이든 20석이든 만들어지잖아요. 옥새를 가지고 있는 당대표가 출당을 시켜줘야 민주당에 갈 수가 있어요. 출당을 안 시켜주잖아요. 아무 데도 못 가. 비례정당의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그 당의 운명을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당대표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 옥새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사무총장,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 후보자 검증위원회, 민주당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굉장히 셉니다. 여기에 준해서 하자. 그러면 당명을 또 뭘로 할 거냐. 개인적인 주장은 더불어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더불어 시민당이 자는 정답이라고 생각해. 네. 시비를 걸 수도 있어요. 그럼 더불어 시민 녹색 정의 연합당. 뒤는 길어도 상관이 없어요. 더불어는 양보할 수 없다. 라고 제가 실무자들한테 강력하게 전달을 해놨습니다. 소수정당에 배정할 부분이 다 안 채워졌어.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과방위원장 할 때 첫 멘트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방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2월 달에는 끝마쳐야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출발하려고 하는 이 통합비례정당에 타지 않겠다. 그 열차가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다 파토가 되거든. 손님이 들 찼잖아요.
그거는 시민사회에서 수혈합니까? 전략적 모호성으로 남겨놓게. 전략적으로. 플랜 B, 플랜 C, 플랜 D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시대의 참 플래너. 참 플랜. 이게 할 일이 많습니다. 당 로고 정해야죠, 당 깃발 정해야죠, 로고송 정해야죠. 더불어 시민당에 썼던 로고랑 다 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지은 이름, 뭐 로고 다 이거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정말 심혈을 기울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합비례정당은 이재명 대표가 선언했듯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비례정당이다. 근데 조국 신당을 또 만들어가지고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조국 장관이 부산 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할 때 제가 유튜브로 보고 있었습니다. 끝나자마자 제가 덕담을 했어요. 그동안 고생 참 많았다. 용기를 내준 거에 대해서 박수를 친다. 정권 심판의 큰 바다에서 만나리라 기대한다. 어떤 모양으로 같이 할지는 모르겠다. 따로 또 같이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큰 바다에서 만나자. 제가 쓰는 명언입니다. 땀은 나를 위해서 흘리고 눈물은 이웃을 위해서 흘리고 피는 조국을 위해서 흘려라.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제 것처럼 막 쓰고 있어요. 이 시대의 참 포용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